캠핑카, 남자의 꿈일까요? 오늘은 판다가 글로 배운 캠핑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은 저는 캠핑카의 전문가도 아니고 캠핑카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다는 거죠. 그저 캠핑카를 정말 좋아하고 국내에서 나온 캠핑카들을 아주 많이 눈여겨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해드립니다. 이 영상은 제가 캠핑카에 대한 개념을 가지려고 혼자서 꽤 오랫동안 이것저것 살폈던 것을 정리해보려는 뜻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캠핑카라는 말로 아우를 수 있는 종류 가운데 저는 오늘 캠핑 트레일러와 카라반 그리고 모터홈 이 세 가지에 대한 제 전반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캠핑 트레일러는 좀 편리한 텐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훑어보니까 카고 트레일러 형태의 접이식 텐트를 결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텐트보다 훨씬 쉽게 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텐데요. 아참, 또 공차 중량이 750kg 미만인 경우가 많아서 트레일러 면허가 따로 없어도 된다는 것도 장점이겠죠. 텐트 캠핑에서 난감한 때가 비가 오거나 습기가 묻은 채로 철수해야 하는 경우일 텐데요. 캠핑 트레일러는 사실 이 점에서 텐트와 별로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카라반은 자동차 뒤에 달고 견인하는 형태죠. 저도 예전에 카라반에서 캠핑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 것은 아니었고요. 그때는 캠핑을 잘 모를 때라 그냥 신기했던 기억만 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카라반은 공차 중량 750kg을 기준으로 면허의 소유 여부가 구분됩니다. 그리고 크게 미국식과 유럽식으로 구분되는데 자세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화장실의 차이가 가장 커 보였습니다. 미국식은 오물통이 카라반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관을 통해서 빼내는 형식이고요. 유럽식은 카세트 변기가 있어서 바깥에서 그때그때 그것을 빼서 처리하는 방식이죠. 미국식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마냥 편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카라반은 뭐니뭐니 해도 가격대가 모터홈에 견주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과 카라반을 정박하고 분리한 뒤에 승용차를 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게 단점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주차장에 카라반을 주차해 두었다가는 봉변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없다면 골칫덩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면허가 없어도 되는 카라반이라도 운전이 익숙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것도 단점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애용되는 형태는 그래도 모터홈인 것 같습니다. 모터홈은 말 그대로 자동차 자체에 캠핑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서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려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캠핑카를 훑어본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니까 전문가들께서는 가소롭더라도 좀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가장 많이 나오고 즐겨 이용하는 모터홈은 1톤 트럭을 기반으로 지금은 이동식 업무 차량으로 승인받아 개조한 형태죠.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자동차의 포터2와 기아자동차의 봉고3가 주로 이용됩니다. 기반 차량이 3인승 싱글 캡이냐 아니면 6인승 더블 캡이냐에 따라서 캠핑카의 탑승 인원도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런 차들은 가격도 보통 7천만 원대 정도로 비싸고 축이나 폭을 확장하다 보니 주차나 운전도 쉽지는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대안에서 나온 것이 현대자동차의 시티밴이나 기아자동차의 워크스루밴으로 만든 캠핑카죠. 이 두 차는 예전에
담배인삼공사가 판촉 차량으로 써서 담배차라고 불렸다는 말이 있죠. 부부 2명이 사용하기에는 안성맞춤인데 문제는 공간이 좁아서 웬만한 레이아웃으로도 결국에는 무언가 하나는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샤워실을 포기하거나 침실이 좁거나 주방 공간이 최소화되거나 이런 문제들이죠.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균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인 이 담배차 캠핑카를 선호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주차나 운전에서 그래도 가장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개인의 선호도 문제입니다. 둘째로는 요즘 정말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르노 마스터 기반의 캠핑카입니다. 사실 이런 형태는 얼마 전에 핑클이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현대 솔라티를 기반으로 한 캠핑카를 선보이면서 더욱 인기를 얻었는데요. 솔라티 자체가 비싸서 솔라티 캠핑카가 널리 보급되지는 않습니다. 9천만 원이 넘거든요. 대신에 솔라티보다 작기는 하지만 기반 차량이 3천만 원 초반대인 르노 마스터 3벤 캠핑카는 요즘 정말 대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내부 공간은 1톤 트럭을 개조한 캠핑카보다는 좁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매우 좋은 듯합니다. 모터홈은 차 한 대로 어디든 가서 편리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장점입니다. 하지만 비싼 가격에 비해서 평소에는 쓸 일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제가 사는 곳 주변에도 한 8천만 원 정도 하는 캠핑카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데 최근 6개월 동안 저는 그 차가 움직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캠핑을 못하면 못 살겠다 하는 분 아니라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문이겠죠. 마지막으로는 세미 캠핑카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차량은 현대 스타렉스를 개조한 것이죠. 침상과 간단한 주방, 어닝, 팝업 텐트까지 포함한 개조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캠핑카를 장만할 수 있는 셈이죠. 더욱이 세미 캠핑카는 모터홈의 결정적인 단점을 보완해 줍니다. 평소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른바 스텔스 캠핑카, 크게 티 안 나는 캠핑카를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공간, 샤워실이나 화장실의 부재는 결정적인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내년 3월이면 차량 개조가 훨씬 수월해지는 법이 시행되는데 아마도 그때가 되면 캠핑카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저도 캠핑카 여행을 늘 꿈꾸고 있어서 스스로 다짐하는 말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캠핑카는 자신이 선호하는 여행 패턴을 정확히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가장 알맞는 형태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선택하는 일이겠죠. 아무쪼록 캠핑카에 로망을 가지신 분들 다들 꿈을 버리지 맙시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